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밤 하늘의 모습, 이 내용을 분석한 재치 있는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공위성으로 한반도 상공을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었고요.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쪽에 환하게 나오는 곳이 남한 지역이고 중국 대륙과 연결이 돼 있지만 까맣게 암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북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기 사정이 좋지 않고 불을 켤 수가 없는 한반도, 남한과 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사진이 2014년도 사진인데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유명했습니다. 저 사진. 그렇죠? 그렇죠. 네. 저 한 장의 사진이 이미 체제 경쟁은 끝이 났고 남한과 북한이 대결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으로 유명하죠. 그분의 집무실에 네. 저 사진을 놓고 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봤다는 그런 얘기가 벌어지는데 2014년에도 역시 평양만 어떤 홀로 남아있는 섬처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 야간 불빛, 한반도 상공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이 전기 야간 불빛 밝기를 보면 북한의 경제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밝을수록 잘 산다. 그런 거겠죠. 밝은 곳은 네. 그만큼 전기 사정도 좋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북한 내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평양, 개성, 이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남한이 이제 들어갔을 때 금강산 지역,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밤에 불을 볼 수 없는 네.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조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연도별로 한번 표를 그려봤습니다. 자, 평양의 야간 조도입니다. 평양 야간 조도. 1992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2002년에는 확 줄었어요. 근데 다시 2012년에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92년도면 이제 김일성이 살았을 때고 네. 북한 경제가 괜찮을 때였습니다. 아, 김일성이 있을 때니까 네. 잘 먹고 잘 살 때였다, 나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난 행군 기간을 지나게 되죠. 네. 9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거의 다 이렇게 마비됐다가 2002년이 되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도 하고 대북 지원도 많이 해서 이제 북한 경제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네. 김일성이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못한 상태로 됐다가 2012년쯤 되면은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집니다. 네. 나아지는 것이 북한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들도 이제 전기가 상당히 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개성공단의 야간 조도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남북 관계가 좌우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연도별로 개성공단의 조도가 올랐다가 내려가거든요. 이 그래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05년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네. 이제 개성공단에 막 들어갔어요. 입주를 시작하는 네. 시점이고요. 그때 13.3이라면 북한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숫자지만 그래도 그저 그런 상태인데 2009년이 되면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가 완전히 완료돼서 아하. 그 모든 기업이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데 네. 2010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그랬었죠. 우리 금강산을 방문했던 박홍대 씨가 피살됐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잇따른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개성공단 가는 것, 개성공단을 금지하는 조치, 그다음에 금강산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네. 그러면서 조도가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또 있습니다. 특징이요. 금강산 관광 지역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네. 한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의 이제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갑자기 급냉이 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점점 조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지역의 불빛이 밝아지고 네. 개성공단은 우리가 양주에서 이제 송전선을 통해서 그렇죠. 전기를 보내주는 거죠. 하는 거고 금강산 관광은 발전선을 갖다 놓고 네.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했는데 일단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차단되게 되면은 발전선이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가동이 네.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해버린 겁니다.
1년에 북한이 한 그 원유를 한 100만 톤 정도 쓰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거의 뭐 1%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저기에 보면은 개성공단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저기만 보더라도 전체 북한이 쓰는 전기에 네. 개성공단이 약 19몇 %니까 20%까지 되고 저기는 가장 올라서는 4.6%. 전체 25%, 4분의 1이 결국은 우리 한국이 경제협력을 하느냐 네. 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를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어제요. 이 국회 이철우 정보위원장도요. 북한의 경제 안정화를 두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 플러스로 바뀌고 경제가 윤택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하고 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무기 하는데 돈이 안 들고 자, 국방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맞습니까? 저래서 이제 경제가 북한 그래. 경제가 살아나고 이랬던 그래서 이제 거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게 된 것은 네. 김정은이가 북한 경제를 포기하고 네. 인민들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힘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조금 나아졌을 뿐입니다. 아. 그게 한국 경제가 3% 성장한 거하고 북한 경제가 3.9% 성장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은 네. 워낙 못 살기 때문에 밥만 조금 먹고 살게 돼도 이게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3.9%가 이제 뭐 그런 의미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철호 의원이 얘기하는 그 핵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에서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2014년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얘기합니다. 네.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국방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그 돈을 전부 다 경제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다 웃었습니다. 네. 사기꾼이 다 얘기했는데 네. 만약에 저 국정원 보고가 저게 맞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이제 맞아 들어간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다른 군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김정은의 이 전략이 지금 먹혔다. 그렇게 평가를 실제로 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10억 달러도 안 들거든요. 네. 예. 매년 뭐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재래식 무기를 북한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군비를 나름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셈인 네. 거고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2011년 말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부터 집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특히 북한의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은 네. 북한의 평양이 상당히 더 활기차졌고 네. 밝아졌고 거리도 여러 고층 건물이 많아졌고 심지어 백화점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와 있다. 네. 특히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 경제가 상당히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농업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그 협동농장에서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협동농장 하나만 하면 면 단위 정도로 큽니다. 네. 근데 그거를 5가구씩 하나씩 묶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나눠줘 본 거거든요. 거기서 많은 농산물이 2배, 3배 수확물이 났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농산물 쪽에서도 식량이 많이 돼가지고 특히 쌀 같은 경우도 네. 과거보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하종대 논설위원님 그리고 김정봉 실장님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